의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고어텍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어텍스는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을 모두 갖춘 원단으로 액체인 물은 튕겨내는 동시에 수증기는 통과시켜 비는 막으면서 땀은 배출이 가능한 원단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어텍스는 다양한 분야에 쓰이지만 특히나 의류 분야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야외 활동을 위한 아웃도어 의류에 많이 쓰이죠. 그렇다면 고어텍스는 어떻게 발명되게 된 걸까요? 1938년 화학기업인 듀폰에서는 우주선의 방수제로 쓰기 위해 탄소수지인 PTFE를 개발해 테플론이라는 상표명을 붙였는데요. 하지만 테플론은 강도가 너무 약해 결국 우주선에 쓰이지 못했고 1946년 특허를 시중에 팔게 됩니다. PTFE는 방수와 불연성이 강하고 햇빛과 날씨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물질이었습니다. 거기다 마찰 계수가 매우 낮고 생체에 무해한 물질이었죠. 하지만 잘 녹지 않고 일반 기술로는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워 무언가 다른 물질로 만들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듀폰의 화학 엔지니어였던 월버트 고어는 이러한 PTFE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보고 연구를 하면 큰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연구실을 만들어 퇴근 후 꾸준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월버트 고어는 PTFE가 절연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물질이었기에 전선의 피복으로 개발해 활용하면 좋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상사는 사업성이 없다 판단하여 그의 의견을 무시하게 됩니다. 월버트 고어는 포기하지 않고 PTFE를 계속 연구했고 PTFE를 이용해 여러 개의 전선을 평면으로 나란히 붙인 얇고 넓은 다중 케이블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성형시 두께가 일정치 않아 아직 상업적으로 사용하기엔 문제가 많았죠. 당시 대학에서 화학 전공을 하고 있던 월버트 고어의 아들 밥 고어는 방학에 집에 들러 아버지의 다중 케이블 연구를 관찰했는데요. 그는 아버지에게 납작한 형태의 PTFE 소재 사이에 전선을 넣어 롤러로 압착해 뽑으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월버트 고어는 그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어 멀티 TET 케이블이라는 다중절연 케이블을 개발합니다. 이후 월버트 고어는 1958년 듀폰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집 지하실에 WL 고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멀티 TET 케이블을 판매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초창기 PTFE의 고유한 품질의 장점을 내세워 견고하고 날씨 저항에 강한 배선 케이블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1960년 수도시설을 보수하던 콜로라도주 덴버워터 컴퍼니에서는 지하 수로에 묻을 수 있는 다중제어 케이블이 필요했는데요. PTFE로 만든 월버트 고어의 멀티 TET는 내구성이 좋고 토양의 습기에 썩거나 열화되지 않아 최적의 제품이었기에 대량의 멀티 TET 케이블을 주문하며 고어의 사업은 크게 확장되게 됩니다. 이듬해 월버트 고어는 사옥을 건설했고 1963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네소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아들 밥 고어가 회사에 합류하게 됩니다. 1960년에는 빠른 속도로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IBM을 비롯한 컴퓨터 회사들은 디지털 컴퓨터의 대량 생산을 시도했는데 그러려면 컴퓨터의 수많은 케이블들을 단순화하여 컴퓨터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때 월버트 고어의 절연 케이블은 좋은 품질 덕에 IBM은 물론 많은 컴퓨터 개발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더 나아가 미국 국방부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도 계약을 맺게 됩니다. 나사와 계약한 고어는 1969년 7월 21일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에 자신들의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죠. 이러한 성과들로 WL 고어 어소시에이션은 이미 PTFE를 이용한 절연 케이블로 성공한 회사가 되었지만 밥 고어는 아버지 월버트 고어가 그랬던 것처럼 PTFE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1969년 밥 고어는 PTFE의 인장 특성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열된 PTFE 환봉을 천천히 늘려 인장 실험을 했지만 10% 이상 인장되게 되면 빈번히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PTFE 환봉을 급격한 속도로 늘리자 원래의 길이의 10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강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신소재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 신소재는 재질의 70%가 공기인 미세 다공성 구조를 형성했는데요. 밥 고어는 이를 확장된 PTFE인 ePTFE라 불렀습니다. 미세 다공 구조인 ePTFE의 미세 구멍은 인장 정도에 따라 다공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물 분자보다 2만 배 작고 수증기 분자보단 700배 크게 하면 방수는 되면서 땀은 수증기 중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성 소재인 고어텍스가 되었죠. 밥 고어는 1970년 즉시 ePTFE의 특허를 출원했고 이 특허를 시작으로 ePTFE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소재 개발에 몰두한 결과 1975년이 돼서야 ePTFE가 상용화되게 되는데요. ePTFE 막을 천에 접착하여 자신의 이름인 고어와 섬유의 텍스를 합쳐 고어텍스라는 원단을 탄생시킵니다.
1975년 밥고어는 고어텍스의 의류를 제작하기 위해 에디바우어나 노스페이스 같은 아웃도어 회사에 연락해 영업을 시도했지만 당시 직물업체로선 커리어가 전무했던 터라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야외용 방수 통기성 원단을 찾던 텐트 회사인 얼리 윈터스는 고어텍스의 기능을 알아보고 그들과 계약하였고 1976년 5월 세계 최초로 고어텍스를 사용한 텐트인 라이트 디멘션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레인코트도 생산하게 되죠. 당시 계약 전 미팅에서 얼리 윈터스 직원은 고어텍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뜨거운 커피를 채운 컵 입구에 고무밴드로 고어텍스를 고정시켰는데요. 이렇게 하면 수증기가 고어텍스를 빠져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컵을 뒤집었을 때 액체가 빠져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커피컵 시연은 방수와 투습이 되는 직물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연이었습니다. 얼리 윈터스의 고어텍스 제품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후 의류업계에서는 고어텍스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특히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아웃도어 의류에서 인기가 높았는데 방수와 방풍, 거기다 투수까지 뛰어났던 고어텍스로 만든 아웃도어는 야외 활동을 즐겨하는 아웃도어맨들에게 인기가 높았죠. 1982년에는 동상에 취약한 발을 보호하기 위한 고어텍스 원단의 부츠가 제작되기도 합니다. 고어텍스가 없던 시절에는 방수를 위해 가죽으로 제작된 부츠를 신었는데 가죽의 투습력은 고어텍스에 비해 많이 떨어져 발 안쪽이 습해지거나 추운 날에는 빠르게 식어 얼어붙기 일쑤였죠. 고어텍스로 제작된 부츠는 이러한 가죽 부츠의 단점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1990년에는 국제 남극 탐사팀이 고어텍스 의류를 착용하여 남극을 무사히 탐사한 뒤 복귀할 수 있었고 2007년에는 영국의 인디펜던스지에 의해 세상을 바꾼 101가지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죠. 고어텍스의 미국 특허는 2000년 이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어 현재는 시장에 무수한 고어텍스 유사품들이 등장하였지만 고어텍스는 엄격한 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제품들을 개발해갔고 여전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 그리고 자신을 상징화하는 마케팅과 협업을 통해 독보적인 명성을 지켜내고 있습니다.